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로스팅 비율 그리고 프리 브랜딩과 포스트 브랜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과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공방도 있고, 선 브랜딩이 좋냐 후 브랜딩이 좋냐, 프리 브랜딩이 좋냐, 그러니까 선 브랜딩이 좋냐 후 브랜딩이 좋냐, 그러니까 미리 생두를 섞어서 볶는 게 낫냐 아니면 나중에 다 볶은 다음에 섞는 게 낫냐, 이런 얘기가 이런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게 딱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단종으로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단종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로스팅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종으로 볶은 다음에 섞는 게 방법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납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단종을 안 볶는 회사, 그러니까 그 에스프레소 블렌딩만 이렇게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 브랜딩을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미리 이제 다 그래야지 로스를 줄이니까 이렇게 다 볶아 놓은 다음에 이제 맞추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회사의 놓인 처지에 따라서 브랜딩 선호도가 결정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 더 맛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약간 들여다보겠는데요. 보통 선 브랜딩이라고 하면 그 선 브랜딩의 대명사, 그리고 선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일본의 그 바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렌딩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그리고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케냐,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중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카는 아마 예멘 모카,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이렇게 블렌딩이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일단 그 프로티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에서 이렇게 비율이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블렌딩의 어떤 그 원칙, 법칙을 설명할 때 배전도가 그 조직에 따라서 커피를 달리 볶아야 된다, 사이즈에 따라서 커피를 달리 볶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를 살펴보면 이 공간에서는 어떤 크게 로부스타가 조직이 아주 다른 로부스타가 있거나 뭐 피베레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어느 브랜딩이 맞다라고 하기 전에 어떤 그 원리를 살펴보면 비슷한 어떤 그 함수율과 어떤 사이즈, 그리고 어떤 그 해 수확되는 크랍을 가지고 운영이 됐을 때 생뚱맞게 어떤 브랜딩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로부스타가 들어간다거나 뭐 다른 뭐 성격이 강한 콩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성격이 비슷한 거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 바하커피 같은 경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강배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냐가 단종으로 볶았을 때보다 이렇게 이런 블렌딩을 했을 경우에 그 튀는 맛이 사라지고, 그 브랜딩의 목적 중에 어떤 조화로움에 계획에 그 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그래서 이 케냐가, 강배전 같은 경우는 케냐가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가 맛을 주도하고 브라질과 이 콜롬비아가 받쳐주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 초콜릿티한 커피를 만들 때, 그래서 회사에서도 초콜릿티한 커피를 이제 강배전 커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콩들끼리 볶아지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열 교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두드러지는 맛보다는 어떤 커피의 성격을 케냐를 강배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주도하는 어떤 그 초콜릿티하고 깊은 바디감, 또 신맛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냐를 주축으로 하고 서브로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칙을 만들어내는 거고, 중배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커피다운 커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카, 은은한 모카가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멕시코, 도미니카, 브라질. 여기에 개성이가 뭐 케냐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게 이 은은하고 좀 밋밋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그런 것들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중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라든지 멕시코, 성격이 조금 좀 덜한, 개성이 덜한 것들, 이런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브라질 같은 걸 섞어서 로스팅을 한다, 블렌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결국에는 어떤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거죠. 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가공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콩을 이렇게 조화롭게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스팅보다 어떻게 보면 이 블렌딩이 또 차원이 좀 더 높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중강배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조화로운 커피로 만들고 싶었지만 브라질, 콜롬비아가 들어가고 과테말라 그리고 탄자니아 들어가. 이게 조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 브랜드가 얼마 전까지만 핫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브랜드는 사실 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4, 3, 2, 1 들어가는 거죠. 정말 좀 옛날틱하죠. 그리고 이제 좀 아재 같은 브랜딩이죠. 그렇지만 이 브랜드가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죠.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특별한 브랜드는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성향이니까, 취향이니까, 뭐 이 브랜드가 뭐 옛날 브랜드는 맞지 않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브랜드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말한 이 조화라는 게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그렇죠? 브라질, 콜롬비아, 여기는 이제 대신에 이제 탄자니아로 이제 신맛을 잡았는데, 이제 에티오피아로 이건 잡은 거죠. 예. 그래서, 바하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렌딩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후 브랜딩, 이 윌렘 부트가 운영하는 부트커피 같은 그 학원도 유명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로스팅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 보니까 프로바스로 로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스팅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조직을 콩을 이렇게 달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윌렘 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도미니카나 하와이안 콩 같은 조직이 연한 콩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투입을 하고 뭐 케냐라든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SHB 그레이드 좀 조직이 강한 것, 아니 온두라스 SHG 그레이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콜롬비아 같은 경우 온두라스 HG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온도에서 투입을 하고 SHG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 투입하고 HG 같은 경우에는 온두라스도 낮은 온도에서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에 따라서 블렌딩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블렌딩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딱 떨어뜨려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볶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개성이 강하고 좀 튀는 맛을 원한다. 그리고 콩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부여해서 뭘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포스트 브랜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죠. 이게 좀 더 조화로울 수는 있고 뭐 그 철학이 있으면 조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약간 튀는 맛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포스트 브랜드로 맞는데 포스트 브랜드로 가는 것도 약간의 어떤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경우에는 같이 섞여서, 그러니까 제 이론 같은 경우는 완전 포스트 이론은 아니고 약간 섞여 있죠.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콩을 볶을 수 있는 콩이 있고 따로 볶아야 되는 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포스트가 맞는데, 그래도 이제 섞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프리도 맞는 거죠. 저는 약간 이게 약간 퓨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케냐라든지 코스타리카라든지 과테말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뭐 온두라스, SHG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섞어서 블렌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이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같이 볶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쪽이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따로 볶을 수 있으면 따로 볶는데 뭐 볶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브라질을 따로 볶는 경우가 있고 콜롬비아를 따로 볶는 가 있는데, 얘를 같이 한번 볶아보는 거죠. 베이스로 쓰는 애들이, 얘를 베이스로 쓸 애들, 브라질, 콜롬비아를 내가 얘를 40에서 50% 정도의 베이스로 쓸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볶았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경험상.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좀 연하고 좀 마르는 콩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이 볶았을 때는 약간 진행을 잡아주더라고, 콜롬비아가. 그래서 브라질, 콜롬비아를 베이스로 쓰는 콩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볶자, 이게 키고요. 만델린, 에티오피아, 로부스타는 꼭 따로 볶자. 피베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볶자. 이거는 따로 볶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문브랜딩을 볶는다고 하면 이 세 개는 따로 볶겠죠. 그리고 얘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는 같이 볶고, 얘랑 같이 볶고, 얘는 따로 볶아서 아마 저는 문블렌딩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가는 어떤 그레이드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프리 브랜딩과 이제 포스트 브랜딩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프리 브랜딩이 뭐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처지에 따라서, 뭐 어떤 철학에 따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조화롭고 이게 좀 더 개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프리 브랜딩도 같이 할 수 있는 콩이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콩들이 있다. 그래서 콜롬비아, 브라질은 같이 볶은 게 더 맛에 있어서는 더 낫다. 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